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현장 출동, 단속, 체포와 같이 구체적인 직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직무는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꼭 심각한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무원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법상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형이 예정된 범죄 중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대부분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밀치거나 위협한 행위가 종료된 날이 기준이 되며 그 다음 날부터 7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정확히 7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주소 불명 등으로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 공소시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라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도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만을 기대하며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되고 수사가 시작되며 비교적 빠르게 송치와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을 때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지금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